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모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시장이 뜨거운 가운데 오늘 이코노미 클럽에서 다뤄볼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한중이 문화예술 콘텐츠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 속에서 수혜주들을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과 중국이 양국 인적 교류와 문화예술 콘텐츠 교류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수년간 한한령이 지속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해제될 것이란 기대감 속에서 미디어와 엔터, 게임 그리고 여행주까지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 사이에 깜짝 뉴스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일단 무비자 입국 기간을 기존의 15일에서 30일까지 확대하기로 했고요. 또한 이번에는 장관 회담이 열린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일단 지금 중국이 굉장히 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고요. 아무래도 11월 초에 중국과 관련되었을 때 무비자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지금 그 기간이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난 상황들, 그만큼 지금 중국이 우리 나라로 와서 돈을 굉장히 많이 써라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거기다가 더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들 혹은 뭐 게임이라든지 엔터 결국 중국 쪽에서 이런 콘텐츠들을 다시 한번 열게 되면서 중국 내수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2017년부터 한한령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쪽에 대한 수출을 거의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또 아웃바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다 보니까 항공주들, 여행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사실은 들썩거림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사들이 뭐 하나투어에서 뭐 중국 무비자로 인해서 70% 넘게 올라갔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근데 정작 기사들을 조금 더 찾아보면은 하나투어 올라가긴 했는데 트립닷컴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점유율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쪽에 대한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기업이 또 중국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 간의 경쟁력에 있어서 약간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보다는 오히려 플러스 알파 쪽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집중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콘텐츠 쪽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수 부장이 네. 콘텐츠 분야에서 한국의 성공 사례를 배우고 싶다라고 언급을 한 만큼 지금 기대감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월 초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가 물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무비자 정책으로 인한 좀 추가적인 약간의 미약하나마 기대감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로 장관들이 말을 한 만큼, 간접적으로 말을 한 만큼 기대감은 상당히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콘텐츠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중국이라는 키워드로 묶여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콘텐츠와 또 다른 키워드 사이에서 계속 움직임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5년 만에 한국과 중국의 문화관광 장관 회담이 열리면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가득한데요. 먼저 엔터주를 다뤄볼게요. 엔터주는 일단 로제의 아파트 열풍 속에서 주가가 또 상승을 했고 내년에는 BTS와 블랙핑크 완전체가 컴백할 것이란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제 주가는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있기는 한데요. 일단 내년을 바라보고 현재 시점에서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지금 막 움직인 게 아니라 바닥권에서 약 50% 정도가 올라간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권 대비했을 때 좀 올라간 엔터주인데 현재 시점에서 접근해도 될까라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눌림이 나왔을 때 접근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우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그동안 우리가 엔터주들을 외면했던 가장 큰 이유는 실적에 대한
부진. 그러니까 2022년 같은 경우 2022년, 2023년에는 성장에 대한 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다라면 23년도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한 성장폭이 굉장히 더디게 오히려 역성장하는 흐름들이 나왔고 거기다가 인적 리스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좀 외면을 할 수밖에 없는 성장주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년부터 BTS라든지 블랙핑크라는 거대 IP가 다시 한번 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블랙핑크나 BTS 완전체가 활동을 안 했던 만큼 내년 같은 경우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올해 실적이 안 좋았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지금 아티스트들이 세대 교체를 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돌들을 1세대 친구들, 2세대 친구들, 3세대, 4세대, 5세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지금 새롭게 나오고 있는 친구들은 5세대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세대가 보통 이제 에스파라든지 이런 네. 친구들이 속하고 있는데 이들 친구들 연차가 신인이 아니고 좀 어느 정도 찬 그룹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새로운 신인들을 내보내는데 우리가 많이 아시다시피 새로운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되었을 때 그 제품이 갑자기 빵 뜨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인지도를 쌓아가면서 매출을 올리기 마련입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년 정도면 이제 매출 마진을 넘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서는 조금 그 폭이 점점 빨라지기는 한데 다만 신인 아티스트들이 내보낼 때마다 좀 성장률이 좀 감소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IP들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다시 한번 매출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아티스트들을 보면은 보통 라이즈 같은 친구들은 초동 100만 굉장히 빨리 찍었습니다. 네. 그만큼 신인 데뷔로 인해서 성장률이 약간은 꺾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인 그룹들을 내보내면 내보낼수록 기업들은 쌓을 수 있는 블럭 수가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인들을 내보내면서 초석을 다지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또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히려 지금 실적 안 좋은 거 괜찮고 앞으로의 성장률을 보게 되었을 때 저는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구간대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대 교체로 인해서 주가 역시 눌려 있었지만 이제는 신인 아티스트의 기대를 걸어봐도 괜찮겠다, 진입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콘텐츠 관련주들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넷플릭스는 이용자도 7천만 명을 돌파하면서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콘텐츠 관련주들은 쉽사리 움직이지 않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오징어 게임 시즌2의 공개도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제작비 역시 엄청나게 들어갔고 온 세계가 정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콘텐츠 관련주들은 움직이지 않는 걸까요? 일부 종목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콘텐츠 섹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섹터가 있습니다. 뭐 영화도 있고 드라마 제작도 있고 혹은 뭐 지분 투자라든지 혹은 웹툰 관련 종목군들 굉장히 섹터가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최근에는 이제 이슈가 있는 쪽들에 대해서만 수급이 굉장히 몰리기 마련이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콘텐츠 관련 종목군들이 현재 일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굉장히 탄탄하게 쌓여 있어요. 대표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이 기관 쪽에 대한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면서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권에서 40% 정도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중기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유효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콘텐츠와 관련했을 때 편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리컵률 쪽에 대한 확대가 나오면서 Q에 대한 증가 기대감들 그에 대해서 또 반영하는 기업이 스튜디오 드래곤이다 보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신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콘텐츠 관련 종목군들은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 그리고 종목별 차별화 심화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 화제가 되고 있는 쪽은 오징어 게임 2와 그리고 극장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극장가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위키드라든지 혹은 모아나 2라든지 제가 보고 싶은 영화들이 네. 굉장히 많긴 합니다. 근데 CGV가 대표격인 종목군인데 다만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으로 인해서 신뢰도를 굉장히 많이 잃은 상황들. 그래서 저는 영화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이런 영화 대작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콘텐츠에 조금 더 관심이 많아졌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대작 영화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내용들. 지금 극장가도 보면은 오징어 게임 2 개봉 일정을 앞두고 언제 출시해야 되는지 고민이다라고 할 정도로 네. 굉장히 핫한 콘텐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티저가 공개될 때마다 관련 종목군들의 들썩임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징어 게임 2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아티스트 스튜디오, 이제 예전에는 레몽레인이라는 이름, 네. 그리고 쇼박스라는 기업이 좀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 게임 2가 방영되기 전까지의 매매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저는 콘텐츠 관련 종목군들은 리스크를 챙겨야 한다라는 입장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좀 기대했던 작품에 대해서는 흥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우리가 기대가 아예 없었던 작품들이 오히려 입소문 타면서 굉장히 빵 뜨는 경우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제가 선지없고 티어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네. 기대가 아예 없었던 제품인데 티빙 매출 끌어올린 것처럼 사실 콘텐츠 관련 종목군들은 우리의 기대와 실제 성과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군들을 투자를 하실 때는 이전에 개봉하기 전에는 기대감 때문에 수급 들어오고 좀 움직일 수가 있긴 한데, 오히려 개봉한 다음에 또 빠질 수 있는 위험도가 굉장히 큰 산업군이다 보니까 사실 콘텐츠주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에 오징어 게임 2가 공개되기 전까지의 매매가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한마디로 좀 정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콘텐츠주는 섹터 내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난다. 또 전략까지 한번 챙겨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게임 섹터도 다뤄볼게요. 중국하면 게임주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게임주는 지스타 이후에 관심도가 또 크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신작이 대거로 또 공개되기도 했는데 왜 이렇게 또 못 가는 걸까라고 생각을 하면 중국 판호 때 너무 올랐나? 이제는 끝이 난 건가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중국 판호 관련해서 게임주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국 판호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매출 쪽에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판호를 받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 다만 중국 판호에 대한 내용들이 이미 11월 초 10월 말에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중국 판호에 대한 내용들이 이미 입력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뭐 시프트업이라든지 중국 판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트래킹이 필요한 시점이라 보여지고 있긴 하나,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게임주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에는 다소 모멘텀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판호뿐만 아니라 게임주들 같은 경우 실적이라든지 혹은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더 붙어야지만 게임주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오히려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쪽은 가상화폐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게임주들을 분류를 해보면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게임 본업에서 굉장히 잘하면서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들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이라든지 NFT 쪽에서 좀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네오위즈 홀딩스라든지 위메이드 같은 기업들이 좀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는데, 지금 게임 산업 전반적인 흐름들을 잘 살펴보면은 게임주에 대한 관심들보다는 오히려 비트코인, 가상자산 쪽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게임주를 선택을 할 때는 현재 시점에서 게임 본업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가상자산 쪽이
붙어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는 게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게임 산업에서 보게 되었을 때도 중국 판호에 대한 기대감 중요하긴 하나 다만 현재 시점에서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가상자산 쪽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중점이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엔터와 콘텐츠, 게임주 섹터 내에서 일단 팀장님의 관심 종목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섹터 내 한 종목씩 있으실까요?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은 또 JYP 엔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 현재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JYP 엔터를 보게 되었을 때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다른 엔터사들은 3분기 실적 잘 안 나왔을 때 혼자서 컨센을 크게 상회하는 흐름들이 나왔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업의 3분기 영업이익이 28%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엔터사들 3분기 영업이익이 10%대 초반 혹은 그 이하가 나왔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현재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의 2분기 영업이익률이 10%가 채 안 되었어요. 원래 항상 작년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영업이익률이 30%대 나왔다가 2분기 때 약간은 아니고 굉장히 많이 꺾였던 상황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에 대한 흐름들을 개선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현재 실적 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가장 탄탄한 기업이 JYP 엔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JYP 엔터 같은 경우는 가장 주요한 아티스트가 스트레이키즈와 트와이스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항상 이 두 그룹이 쌍두마차였습니다. 네. 미국 쪽에서의 매출을 굉장히 많이 올렸던 그룹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있지라든지 엠믹스 쪽에서 좀 치고 올라올 필요는 있었어요. 원래는 좀 이렇게 기존에 하던 친구들이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다른 기업들이 또 붙어야 했습니다. 근데 생각 외로 데이식스라는 기업이 갑자기 올해부터 역주행을 한 상황들, 콘서트라든지 앨범 쪽에 대한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3분기 매출도 사실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1월 1일에는 신인 보이그룹에 대한 부분들 역시도 함께 기대할 수가 있어서 초기 성과에 따라서 주요 촉매제로 또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현재 엔터사들 중에서는 JYP 엔터가 좀 탑픽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엔터주에서는 JYP 엔터를 탑픽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콘텐츠 관련주에서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볼까요? 콘텐츠 관련 종목군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조금 더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사실 그 다음 종목으로 디어유를 가지고 왔는데 네. 디어유라는 기업은 엔터주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둘 다 이야기를 할게요.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붙게 되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다가 일정 박스권 라인대를 그리면서 횡보를 했었고 그리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그 라인대를 뚫어주려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그 횡보했던 기간 라인대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계속 붙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 기업이 4만 원이라는 라인대를 돌파하게 되었을 때 추가적인 주가 성장이 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디어유 역시도 함께 관심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콘텐츠와 관련했을 때 항상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들 거기다가 최근 기관들의 바텀 피싱에 대한 전략들을 보게 되었을 때 바닥권에서 기관이 많이 모으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엔터 관련주로 JYP 엔터와 디어유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콘텐츠 관련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한 이코노미 클럽 시간이었습니다. 시장 상승의 힘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시장의 중심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은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